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딴 데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타미쌤입니다. 공부 다 했다. 참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다 한 것일까요? 오늘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우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네 단계를 보려고 합니다. 교육학 심리학계에서는 Four Stages of Learning, Four Stages of Competency, 배움의 4단계 또는 능숙도의 4단계라고 하는데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 밑에 이렇게 생긴 거에 뭐가 묻어 있어요.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움의 4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Unconscious Incompetence, 무의식 무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이죠. 10년, 20년씩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왔던 가정주부들, 요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죠. 주말마다 골프를 쳐오신 아버님들, 뭐 굳이 레슨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수년간 노래방, 교회 성가대 등을 하면서 나 노래 잘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노래 선생님이 앞으로 온다고 해도 굳이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자신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단계,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주어서 관심을 가지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단계는 그 과목이나 주제의 시작 단계에만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BC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ABC 세 단어를 알기 때문에 알파벳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도 D, E, F, G 등을 접하면서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요. 그리고 6개월, 1년 동안 읽기, 소리내기들을 잘 배워갑니다. 이제 1년차, 2년차가 됐을 때 만약에 읽기 교재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그때는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은 바뀌겠죠.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나 여기서 소리 낼 수 있으니까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야 라고 생각하고 배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문법, 해석, 주제, 배경, 주인공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여 주어도 아이는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은 수업이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의문점을 던져주는 거죠. 하루 공부의 목표, 오늘 다룰 내용을 소개해 주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아이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음 단계는 conscious incompetence. conscious, 의식적인 incompetence, 무능함.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죠. 이 단계가 아이들이 배우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익히게 되고 읽기 교재를 통해서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제, 배경, 주인공 이런 단어들도 배우게 되고 문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골프 레슨을 받는 아버님은 그립부터 스윙까지 하나하나씩 집중적으로 교정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울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무시할 것인지.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옆에서 길을 가이드해주고 응원의 칭찬, 노력하는 데 칭찬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더욱더 꾸준히 공부하고 흥미를 잃지 않게 도와줘야 합니다. 답만 맞추면 넘어가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은 굳이 과정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는 것보다 답을 맞추는 방법을 더 고민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단계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쉽고 아이들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아이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아이들에게 배움과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conscious competence입니다. 의식적 능숙함의 단계인데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지식을 쌓았어요.
하지만 스스로 혼자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단계. 더 집중해야 하고 참고를 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웠는데 그 요리의 레시피 없이는 할 수 없는 단계. 어느 정도 골프 스윙은 할 수 있는데 코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실수를 아직 하는 단계. 영어 받아쓰기를 보는데 시험 보기 5분, 10분 전에 단어를 훑어보지 않으면 100점 맞지 못하는 단계.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죠. 배우기 위해선 연습해야 하고 습득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에게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 세 번째 단계에 만족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던 우리가 그 공부 내용을 언제 확인하죠? 당일, 다음날, 며칠 안에 해결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배운 내용을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야 이것이 연쇄적으로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영어 같은 과목은 주제별로 다루기 때문에 저번 주제에 다룬 단어들이나 문법들은 한동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복과 노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복과 노출이 줄고 연습이 줄어들 때 실력은 쌓아질 수가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능숙한 운전자가 될 수 없겠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 반복할 수 있게 종합적인 질문들을 가끔씩 던져주면서 아이들이 긴장하고 꾸준히 복습하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들도 있는데 저번 주 것도 복습해야 되고 그 전주 것도 복습해야 되고 한 달, 두 달 전 것까지 복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아이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 달, 두 달, 6개월 이상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공부법이 스스로 바뀌게 되고요. 유지하는 방법 또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일주일, 2주일에 까먹은 이유는 그 시험과 검사가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환경에 적응이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해결하여서 멀리 기억하고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단계 unconscious competence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의식 능숙함 second nature 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눈 감고도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것. 완전히 자기 것이 됐다는 뜻이죠. 더 이상은 레시피를 보지 않아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요리. 정말 딴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해도 나도 모르게 도착해 있는 직장. 그런 것들이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꾸준히 외우는데 나도 모르게 한국말을 하던 사이에 그 단어가 영어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대견하시겠어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꾸준히 반복을 하고 꾸준히 질문을 해주고 우리가 꾸준히 케어를 해준다면 모두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네 번째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과목은 네 번째 단계까지 가는데 어떤 과목은 두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 번씩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